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유튜브라는 또 다른 세상을 통해서 포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위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해오를 위한 강의이긴 한데 사실은 수행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한참 시간이 또 지나면은 이제 경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경률론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유튜브는 뭐 제가 죽으면 모를까, 제가 살아있는 한은 아마 계속 할 수밖에 없을걸요. 왜,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하더라도요. 뭐 어렵게 해가지고 뭐 할 것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수행 체계가요,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그 다음에 견성이 견도라고도 했고 초선이었죠. 초선, 2선, 3선, 4선, 멸수상정, 이렇게 이제 이런 구차 재정을 우리는 보기로 했어요. 이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보기로 했다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말한 남법부터 멸수상정까지는요, 모두 다 물리적 현상이 동반된 정신수행 체계입니다. 거기에서 물리 현상하고 정신 체계가 완벽히 겹치는 지점이요, 바로 초선 부분이에요. 견성, 견도, 초선했던 그 부분이에요. 물론 물리적 현상으로 팔촉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은 검증이 객관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그게 바로 CCTV였죠. CCTV를 통해서 천안통과 숙명통이 열렸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우리 체계에서는, 제가 말하는 구차 재정 내에서는 초선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증오였잖아요. 증오까지는 물리체계하고, 이제 증오에서부터는 물리체계하고 정신체계, 철학체계가 완벽히 일치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요, 증오를 얻을 수는 없죠. 이 강의만을 통해서는. 해오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해오는요, 물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해오를 얻었다고 해도. 왜 그랬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해오 후에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요. 해오한 다음에요, 딱 해오를 하고 보니까 내가 초선 이상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장을 하겠죠. 돈수다. 근데 해오를 했는데요, 남법도 안 돼 있거나 남법, 정법 사이거나 또는 뭐 정법, 인법 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도노 점수라고 주장을 하겠죠.
해오는요, 일단은 도노가 맞긴 합니다. 무조건 도노예요. 왜? 일반인하고 해오한 사람하고는 논리 체계가 다르거든요. 물론 해오한 사람과 증오한 사람도 논리 체계는 달라요. 그러나 아무런 공부도 없이 해오가 될 수는 없죠. 논리 체계가 아무리 다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붉은색 종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오를 하시라 한 거고, 지금 노란색 종이를 통해서 그 해오를 보임하는 과정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강의하는 것을 가지고 물리적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오를 하셨는데 초선 이상이 돼버리신 분들은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리적 검증이 돼버리거든요. 그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한 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해오 관련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해오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정도 되면은 이제 논리 체계를 바꾸지 않아도요, 어디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일반인하고 확실히 차이가 보이냐면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생에 반드시 도달하고 죽어야 되는 곳, 남법, 정법 다음이 인법이었죠. 인법에만 도달을 하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과 달라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계 내에서는, 우리 강의 체계 내에서는요, 해오하는 것이 도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혹시 도노 돈수, 도노 점수를 들어보신 분들이요, 우리 강의에서 해오한 사람은 곧 도노한 사람입니다. 최대한 높여서 말하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해오가 아니라, 도노가 아니라 증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도노 돈수가 됐든 도노 점수가 됐든 상관없이 수가 끝나야 된다고요. 5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수가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정 깨달은 사람이죠. 아하,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메난드로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재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즉 히라브 논리 체계하고 인도 불교의 논리 체계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 경을 이제 뭐 다음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간단히만 지금 하고 있지만요, 보면은 그 메난드로스 왕은요, 최소한 현자급은 됩니다. 이게 그리스식으로 말하면은 상당한 레벨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가해지는 거고, 나가세나 존자가, 이게 나선 비구가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메난드로스 왕을 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었냐면은 모르고 하는 잘못이 알고 하는 잘못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도덕루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도덕루는 분명히 어쨌습니까? 알고 하는 죄가 모르고 하는 죄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일면 타당성이 확실히 있죠. 근데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 근거로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죠. 뜨거운 쇳덩어리를 모르고 확 잡으면요, 알고 잡는 것보다 더 큰 화상을 입는다. 자, 앞에 뜨거운 쇠가 있다고 봅시다. 어차피 한 번은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뜨거운지 알아요. 그러면은 바로 뛰겠죠. 그럼 화상을 입긴 입겠으나 아주 미세한 화상을 입겠죠. 그러나 뜨거운지 모르는 상태의 그 쇳덩어리를 잡아버리면요, 크게 화상을 입겠죠.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나가세나 존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알고 짓는 죄는 덜 잔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알고 짓는 죄는 잔인성이 더 떨어지겠죠? 밀린다 왕문경에서요, 아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라고 이제 메난드로스 왕이 물어봤었냐면은 나가세나 존자한테 불교인한테도 인과 법칙이 적용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돌덩어리를 그냥 물에다 던지면은 물에 빠진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물에 빠진다, 지옥에 간다. 그거 맞다, 분명히. 근데 불교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불교인은 돌을 물 위에 던졌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배 위였다 이거죠. 선박 위에 던진 거죠. 그러면은 그 돌이 가라앉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과의 법칙이 보류가 되는 거죠. 그 선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이 커다란 선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을 물에다가 던져도 그 선박이 받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선박에서 벗어나면은 당연히 지옥 가죠. 물에 가라앉겠죠.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물 위에 배와 같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메난드로스 왕에게 나가세나 존자가 말을 했던 거죠. 아주 와닿죠? 인식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감지할 수 없다. 중생은 인식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 성자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코끼리가 개미집을 밟았어요. 그랬을 때 개미는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겠죠.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자,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개미는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자연재해구나.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자가 봤을 때는요. 코끼리가 우리를 밟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인식의 영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노노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스승이 되는 자가 현명한 스승이다. 솔선수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자들의 말은 거의 다 비슷하죠. 인식의 한계가 존재하는 중생임을 인정하면, 한계를 인정하면 무한의 인식체계가 존재함을 받아들이기 쉽고, 한계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기 쉬워진다. 이게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넘어가기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오한 후에야 증오가 더 쉬워진다는 말하고도 같죠. 해오가 인식의 한계를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증오가 되겠죠.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해오와 증오가 같이 되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해오하는 순간 초선 이상이 될 확률은 너무너무 힘들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론 어마어마했죠. 왜요? 해오한 다음에 아예 바로 멸수상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해오한 다음에 단계가 초선 쪽일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노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속일 수 없기에, 그런데요. 보통 인간한테는 맞는 말이죠. 인간은 자신을 속일 수 없죠. 근데 무엇은 지금 간과한 거예요? 요즘에 나온 말이죠. 영화에서 나온 거죠. 니플리 증후군이라고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도 완벽히 속아 있는 상태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답이 없죠. 그건 이제 정신병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런 정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아예 이렇게 감싸버리는 그건 정신병자죠. 그러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을 속일 수 없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고 어떤 결과에 만족하는가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뒤에를 보니까 제가 방금 한 말을 전부 카바를 해보네요. 설령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더라도 뭘 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 흡족해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설령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 보면요,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현자죠. 현인이죠. 현자, 현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